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현대스틸, 현대제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은 현대차 그룹 내에서 철강 쪽을 담당하는데요. 현대차 쪽에서는 자동차와 또 건설 이런 쪽에 철강 수요가 많은 게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이 당연스럽게 이제 제철 사업에 손을 대게 된 건데요. 그러면서 자동차 쪽도 그렇고 건설 쪽도 그렇고 여기서 그러니까 현대제철에서 나온 철강 수요를 어느 정도 해주기 때문에 그룹 내 일감으로도 뭐 현대제철이 충분히 그 일감을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죠. 그런데 이게 바로 옆에 나라인 중국이 이런 제철소를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제철소를 우죽순 각 성마다 짓다 보니 이 중국 내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공급 과잉인 철강들이 전 세계 시장에 다 흘러갔어요. 그러면서 중국은 그 산업 구조 특성상 이게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즉 사람들을 고용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조금을 받고 만든 철강이 가격이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품질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철강은 품질이 나쁜 대신에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에 그런 싼 철강을 수요를 하는 그런 산업 분야에서는 꽤 괜찮은 소재로 사용이 되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이 이런 조선이나 또 자동차 이런 고부가치 산업을 하고 있는 데서는 중국산 철강이라도 품질이 나쁜 건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특히 건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 중국산 철강 저가 철강이죠. H빔을 갖다 쓰다가 공사 중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유럽이나 특히 미국에서도 그렇고 특히 유럽 지역에서 중국산 저가 철강들이 고층 건물을 올라가다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중국이 여러 차례 세계적으로부터 이제 이런 중국 내에 있는 조선소들을 좀 손을 봐라 이런 말들을 했고, 그래서 중국 정부가 나서서 대대적으로 중국 제철소들 간에 합종 연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오산 철강 같은 경우 세계 최대 철강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규모만 세계 최강이 됐지 세계 최대 철강 회사라고 그러지만 품질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바오산 철강 같은 데서 나오는 철강제도 실제로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품질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많이 수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중국산 저가 철강이 가격이 워낙 싸다는 이유 때문에 제3국을 통해서 이렇게 우회 수출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이런 그러니까 저질 철강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놓고 있고요. 하여튼 이 말을 길게 하는 것은 이러한 저질 중국산 철강 때문에 저가 철강이기도 하고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제철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현대제철이 그러한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 판재 같은 경우는 주로 자동차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러한 이 판재에 사용되는 철광석이나 또 이런 기본적인 연철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이 워낙 이 가격을 그러니까 워낙 싸지만 엄청나게 많은 제철소들이 이러한 철광석을 소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재료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봉영강 같은 경우는 H형강도 그렇고 철근 건설에 들어가는 철근도 그렇고 가격을 중국산 싸구리 철강이 들어오면서 계속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대제철이 만든 이 봉영강들 이것들은 중국산과 경쟁을 하는 입장에 놓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말 뜻은 곧 수익성이 낮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년 경영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 외형도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영업 이익도 크게 줄어들었고, 단기 순이익은
뭐 말 그대로 이제 3분의 1 토막 나버렸죠. 이렇게 많이 하락하게 된 것은 역시나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많이 들어왔고, 특히 우리나라도 경기 침체에 빠져들면서 현대스틸에서 만든 이런 현대제철에서 만든 철강들의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수요가 줄다 보니 가격도 당연히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마진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도 현대제철이 굉장히 뭐 작년 실적은 굉장히 나빠졌고, 이러한 나빠지는 추세가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이 현대제철은 그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포항 이 공장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폐쇄를 해버렸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제 판재는 주로 자동차 쪽에 많이 쓰이는데, 여긴 자동차는 그래도 현대차와 기아가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버틸만 했고, 다만 이제 봉영강, 이건 이제 건설 쪽에 사용되는데, 이 건설 쪽에는 아주 큰 폭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국내 건설 경기가 굉장히 죽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강관은 아예 그냥 생산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실적도 그렇고 수익률도 굉장히 나빠진 상태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현대차와 기아라는 같은 계열에 있는 현대차와 기아가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를 많이 판매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자동차 쪽의 이런 판재들은 그래도 꽤 괜찮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차나 기아도 알맞은 합리적인 가격에 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버틸만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이러한 철강제들에 대해서 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내에 엘라바마와 또 조지아주에 공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여기에 우리 한국에서 이 판재를 갖고 가서 만들죠. 왜냐면 미국 내에서 사는 것보다 운반비가 들어가더라도 한국에서 만들어서 납품하는 게 품질도 그렇고 가격도 굉장히 뭐 괜찮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세가 붙게 되면 자동차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이제 해외에서 철강을 못 갖고 들어오게 하는 건 또 US 스틸 사건 때문에도, US 스틸이 이제 거의 미국을 상징하는 제철소이기도 한데, 이 US 스틸이 거의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US 스틸을 신일본 제철이 인수한다 뭐 이런 말 나오면서 미국 사람들 자존심을 건드렸는데요. 이런 분위기다 보니 철강 쪽에 트럼프가 고유료 관세를 매기는 건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쿼터 제로에서 일정 수량을 쿼터에 의해서 이제 무관세로 집어넣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 쿼터마저도 아예 폐지하려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미국으로 수출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후판은 이제 조선 쪽에 들어가는 건데, 후판 쪽은 HD 현대 쪽에서 이제 현대 조선에서 울산 도쿄에서 이제 이걸 많이 사주는데, 후판 쪽 가격이 좀 싸게 납품이 돼야만 조선사들도 자기 마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격을 중국사보다 조금 비싸게 이런 식으로 사줍니다. 왜냐면 품질이 훨씬 더 우리 한국에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중국산도 지금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후판은 굉장히 품질이 괜찮은 그런 철강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산 후판 가격도 좀 소폭 오르는 측면이 있고, 하지만 중국산 후판 가격은 오르고 한국산 후판 가격은 내리고, 이러다 보니 우리 한국 제철소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 제철소들의 이런 후판 가격 인상 요구를 이 조선사들은 간만에 조선 호황이 왔는데 이 시기에 후판 가격이 올라버리면 조선업에서의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매 분기마다 이 후판 가격을 협상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 정부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걸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좀 쉽지 않고요. 이럴 때 조선사들이 중국산 후판 가격을 수입량을 늘리면서 하나의 가격 협상 지렛대로 이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조선사들이, 그러니까 제철소들이 더 어려워진 것이죠.
여기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모듈러 주택용 H형강 수요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분히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전제로 해서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제철은 우크라이나 제철 테마에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도 이름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최대주주는 현대차, 기아, 뭐 이쪽 그 양 계열사들이, 기아가 이제 최대주주 17%를 갖고 있고 현대차도 6%를 갖고 있고, 특이하게 정몽구 왕 회장이 11.81%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정몽구 회장이 갖고 있는 11.81%는 정의선 회장으로 그 이 증여나 상속이 되든지, 아니면 지난번 이마트의 사례처럼 정의선 회장이 정몽구 회장 지분 11.81%를 돈 주고 사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정몽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11.81%가 경영권 승계가 돼야만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한 7%대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요. 이건 지난해 2분기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현대제철이 미국의 제철소를 짓는 게 풍문조회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조지아주에 제철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실제로 미국 내에서 제철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리스키하지만 기본적으로 현대제철은 이 현대차와 기아라는 고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이제 그 미 해군의 MRO 사업뿐만 아니라 이 미 해군의 그 조선, 그 군함을 만드는 사업도 하기 때문에 이 미국 내부에서의 그 이 철강 후판도 그렇고 이 판재도 그렇고 이 수요가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철소를 짓겠다고 나선 겁니다. 현대제철이 그냥 바보라 미국에다가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제철소를 짓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미국 내에서 수요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조선 쪽에서도 이 철강 수요가 엄청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아예 그냥 미국에다가 제철소를 지어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일본산, 중국산 철강제 수입하는 걸 보면 일본제는 굉장히 품질이 좋은 대신에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 최소한도로만 사용하고 있고, 중국산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한국에 수입되는 일부 그 재료가 굉장히 품질이 좋아졌어요. 품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조선소들도 이 후판을 이제 많이 좀 늘 사는 걸 구매량을 늘려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국내산과 외국산 수입이 많을수록 열연강판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 사정이다 보니까 지금 포스코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됐고요. 특히 포항제철 같은 경우, 그러니까 포스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포항의 이 공장을 아예 폐쇄했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노후가 된 공장이기 때문에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이거는 손해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폐쇄를 했고요. 그다음에 단조 자회사도 현대 IFC도 매각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중국 베이징과 충칭에 있는 법인도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같은 경우도 중국 내에 있는 제철소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포스코 그룹은 과거 그 이명박근혜 시대 때 했던 이 해외 자원 개발, 그걸로 인해서 취득한 여러 가지 자원, 해외 광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요번에 그나마 이 그 제철소, 우리나라 이제 제철 쪽에 그 호재가 나오는 거는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 38% 반덤핑 관세를 매긴 거. 이게 이제 하도 조선사들과 제철소들이, 그러니까 철강사들이 서로 싸우니까 정부가 이런 그 철강사들의 이런 반덤핑 제소에 따라서 조사를 했고, 실제로 중국산 후판이 최대 38% 정도 지금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반덤핑 판정을 한 겁니다.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이제 무역위원회에서 이 반덤핑 판정을 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면 기획재정부가 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바오스틸이 바오산, 옛날에 바오산 철강입니다. 이게 27.91%, 장슈 샤강이라는 데가 29.62%, 장탄스틸 사이노 인터내셔널 샤만, 이게 이쪽이 38%, 최가 뭐 제일 높은 그 제일 낮게 싸게 팔았던 거죠. 그리고 기타 공급자가 한 31.69%, 이렇게 이제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으면 중국산을 굳이 갖다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또
후판 쪽은 특히나 이제 요즘 조선에서 굉장히 호황이기 때문에 조선사들은 한국 철강을 더 사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제철소들이 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트럼프가 기존에 우리나라 한국 제철소들에게 줬던, 철강업체들이 줬던 쿼터제를 아예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25%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철강에다가.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 공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원재료인 철강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사이에 관세가 25%이기 때문에 부품값 전체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내 자동차 판매 가격이 어느 정도 인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미국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내에서 GM, 포드만큼 차를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외제차 중에서는 거의 뭐 한 2, 3위 정도 안에 드는 그 정도로 잘 팔고 있어서 그 트럼프의 이번 그 철강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사회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우리 그 한국은 지난번에 이 2018년도에 이제 쿼터제를 하면서 쿼터에 맞춰서 지금 철강 미국 수출량을 줄였습니다. 줄여놓고 그 사이에서 변하지 않고 꾸준히 한 250만 톤 전후로 이제 수출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현대철 당진제철소하고 인천, 포항, 순천 공장에서 24시간 파업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포항 이 공장을 이제 폐쇄하면서 이런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 하루짜리 24시간짜리 이제 그 파업이 있었지만, 지금 현대제철로서는 지금 중국산 저가 철강 때문에도 지금 생산량 자체를 줄여서 재고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야 될 판이기 때문에 24시간 파업을 한 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네. 자, 그리고 이 현대제철을 보시게 되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열심히 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가들도 연이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전반적으로 3월 31일 날 이후에 공매도가 허용되는데 그때까지 주가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라는 건 그 제일 높은 가격에서 매도를 쳐서 제일 싼 가격에 다시 사가지고 주식을 상환하게 되면 그 차익을 먹는 거기 때문에 이 공매도를 치기 전에 주가가 오를 대로 올라 있어야만 이 공매도 투자자들에게 수익이 더 많이 가져가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공매도를 때릴 수도 있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동안 거의 한 2년 동안 주가가 계속 흘러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공매도를 때리면 공매도 때린 사람이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주가를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 돈의 힘으로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거는 중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 물론 하나의 또 나비 효과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그 기관 투자나 외국인 투자 중에 환투기 세력들 이런 쪽은 충분히 공매도를 염두에 두고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현대제철의 실적이 작년에도 별로 좋지 않았지만 올해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올해는 이 트럼프의 그러니까 25% 관세 부과 때문에도 더더욱 실적이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부분이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철 쪽 철강주들은 대표적으로 이 공매도 세력들의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는 어찌어찌 계속 오른다 치더라도 31일 이후에는 공매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